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2조 저희 워클렛 팀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공공 데이터 중에서도 채용 정보 관련된 공공 데이터 API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종의 뭐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 같은 좀 중개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 먼저 설명을 해보면은 저희 팀 소개에 대한 거 잠깐 있을 거고요. 주제, ERD, 그리고 개발 일정, 플로우 차트, 스타일 가이드, 그다음에 사용 기술 및 환경, 그리고 상세 기술, Q&A 이런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 4명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함과 이제 간략하게 어떤 것들을 작업을 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차 진행을 하면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취업을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개 채용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웹 기반 취업 알선 플랫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하는 저희 어떻게 보면 메인 소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는 물론 이제 공모전 출품 목적도 있고 이런 공공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좀 신뢰도가 높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실제 취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리고 취업을 하면은 사실 하나만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러 개를 좀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걸 지원했나? 내가 지원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이런 일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캘린더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력서 같은 부분에서 작성을 할 때 AI 등을 활용해 가지고 좀 이력서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인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취업자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현재 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령 취업자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 취업자의 비중 추이는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고령 취업자들을 조금 고려한 그런 취업 알선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취업이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해봤자 중년층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좀 익숙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좀 간결하고 좀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향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기존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과 저희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전반적으로 정보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정보가 많은 건 당연한 건데, 정보가 전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오버한 정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덜어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좀 핵심 기능을 보고 싶어 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캘린더를 중심으로 하는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력서를 잘 못 쓰겠어, 혹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을 통한 이제 추천 공고와 이력서 다다듬기 기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ERD인데 지금 이게 화질이 살짝 깨지는데, 이제 유저, 그리고 문의, 공공 데이터 API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력서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요 직업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참고해서 공공 데이터를 좀 분류하고 있어서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내 캘린더 관련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개발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간략하게 써봤고, 저희가 기획을 진행하면서 디자인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개발 일정이 막 엄청 넉넉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이 좀 끝났다 싶었을 때 프론트엔드 작업을 들어갔고, 일부 프론트엔드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일부 인원이 먼저 끝나가지고 백엔드 작업을 들어간 인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로 구현이 되는가를 테스트 위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로우 차트인데,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거를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기본적인 회원 가입 기능, 로그인 기능, 그리고 로그인해서 좀 뭐 아이디 찾기라든지 비밀번호 찾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한 이후에는 기업 속의 공지, 채용 정보, 내 이력서, 문의사항, 마이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상세한 메뉴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짰고,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반적으로 좀 푸른 색깔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신뢰와 전문성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취업 사이트에서 실제로 좀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기도 하고, 저희도 좀 눈에 보기도 좀 편한 것 같아서 이걸 좀 많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 목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HTML과 CSS를 사용했고, 스프링 부트로 진행을 했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MySQL을 사용했고, 뭐 자바나 JS, ERD, 피그마, 그리고 GitHub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 파이썬하고 그 챗GPT 오픈 AI, 그리고 이제 요거인데, 요거는 이제 이력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AI로 좀 가다듬고, 이력서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가다듬은 이력서를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유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회원가입과 로그인, 뭐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 정보 수정, 그리고 뭐 마이 페이지, 이력서 관리 기능,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와이프 기능인데,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회원가입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아이디를 칠 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인지, 만약에 동일한 아이디일 경우에는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뜨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인지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다르게 치면 또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주소 찾기 기능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능 중에 그 추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기능,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좀 취업을 하고 싶은지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규직을 원한다라든지, 뭐 희망 직종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동의.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 일부러 틀리게 썼거든요. 틀리게 썼더니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다 라고 뜨고 있고, 다시 일치하게 써볼게요. 요것도 지금 1, 2, 3이면은 현실적이지 못하죠. 이렇게 다 맞게 쓰면은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 쪽을 이제 바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내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지금 추천 공고라든지 지금 이 부분은 살짝 구현이 덜 되긴 했는데, 이력서가 내가 이제 작성을 하면 원래 여기 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이력서를 쓰러 가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추천하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이력서를 제목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학력, 뭐 이력서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력 같은 거를 쓴다든지, 어떤 거? 아, 날짜를 안 적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학력을 썼을 때 들어가고 삭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능들이고요.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 자격증 동일하게 수정, 삭제, 삽입이 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성장 과정, 학창 시절 및 경력, 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입사 후 포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글을 적었을 때 AI를 가다듬어서 파일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저희가 조금 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력서 페이지가 완전 완성된 건 아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임시로 기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게 되고 글 닫아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챗GPT A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다듬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작성하고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다듬고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화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나중에 오프라인 형태로도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고령 취업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이력서를 만드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많이 해본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할 때 당시랑은 몇십 년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한 정보를 넣고 그냥 AI를 돌려서 어느 정도 가다듬고 실제 파일 형태로 받기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당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CRUD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공지사항과 문의 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공지가 작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공지 내용을 볼 수 있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의사항을 작성하고 해당 목록을 보고 답변을 받고, 이런 부분인데,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오고요. 내가 공지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하면 해당하는 키워드에 있는 공지만 볼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있고요.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문의한 게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면은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대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자가 만약에 답변을 한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 완료가 뜨고 내가 문의한 내용 그리고 답변 내용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보일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통해서 뭐 관련된 문의사항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캘린더 기능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핵심 기능 중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풀 캘린더라고 하는 API를 활용해 가지고 해당 달력의 일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일정이 아니라 공공데이터 API에서 불러온 정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이 캘린더를 통해서 유저 친화적인 기능도 있고 공공데이터 DB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처음에 눌렀을 때 전체 보기 그리고 공채 정보만 본다든지 채용 정보만 본다든지 채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넣은 데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시작일만 본다, 종료일만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찜을 했어, 이 공고를 보니까 좀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찜을 했을 때 여기 조금 깨졌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찜한 찜한 목록을 볼 수 있고 제가 일부러 이거는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찜한 게 4월 29일 날 시작해가지고 5월 10일 날 끝나네? 라고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시작과 종료일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따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따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를 들어서 이거 좀 관심이 가는데? 라고 눌렀을 때 실제 그 채용 페이지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귀찮게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디서 찾아보지? 이게 아니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눌러서 볼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아니라 새 페이지를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끄고 내가 보고 있던 페이지를 바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살짝 깨졌는데 녹색이 시작일이고 붉은색이 종료일이라는 안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리고 more 눌렀을 때도 전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나는 이런 달력 형태에 싫어 나는 검색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3색 검색을 통해서 뭐 지역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원했던 그런 직종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여기서 찜을 한 부분이 달력 찜을 한 부분과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찜을 한 거는 달력에서 보이고요. 반대로 달력에서 찜을 한 것도 내가 검색했을 때 나오면은 또 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마음에 드는 공고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달력 그리고 검색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구조를 좀 짜놨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인용 부분인데 제가 계속 할까요?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공채 속보 목록 및 상세 정보라고 하는 공공데이터 API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내용이 생각보다 좀 방대해요. 잡다한 내용도 많고 그래서 필요한 항목만 이제 DB에 저장을 하고 이제 이 DB에 저장하는 거를 일정 날짜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특정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DB가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된 DB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캘린더라든지 아니면 검색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연동이 되게 만들어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이제 지역이라든지 직업 세분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검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찜 기능도 연동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 AI 다듬는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력서 연결해가지고 첨삭하는 부분은 일단 그 챗GPT
오픈 AI의 API를 연결을 했고요. 그냥 파이썬 웹서버로 연결한 다음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파이썬 서버로 보내가지고 GPT API에 보내서 거기서 첨삭 기능을 한 다음에 내용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는 그 화면을 그대로 그 PDF로 출력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플라잉 소서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그 사용 규약이 만약에 그 상용화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소스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제스퍼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소스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하지만 그 스프링 부트로 만든 웹페이지의 어떤 화면 출력이라기보다 어떤 리포트를 출력하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있는 그 내용을 이 리포트 저희가 만들어 둔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PDF로 다운로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관련된 부분도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종료인데, 혹시 들어보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AI API를 받아올 때 파이썬 서버로 연결했다 했는데 그 자바에서도 받아올 수 있는데 파이썬은 혹시 더 편한가요? 편한 거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잘 모릅니다. 파이썬을 써봤는데 확실히 편하고 네, 편해서 쓴 거예요.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우질 않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셨을 텐데, 찾아봤을 때 파이썬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마 파이썬으로 쓴 것 같고, 이제 자바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더 자바보다 쉽다 보니까 처음에 검색할 때 그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중지 좀 일시 정지 좀 일시.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